여러분 혹시 딱친구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저는 처음 듣고 어릴 적 딱지치기 같이 하던 친구를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마음이 딱 맞는 친구를 말하는 건가? 여러 짐작들을 해봤는데 이게 북한에선 사전에도 올라와 있는 표준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단짝친구, 절친 정도의 의미라고 하는데 자, 북한 이탈 주민들의 딱친구를 자처하는 분들을 오늘 저희가 모셨습니다. 탈북민들의 한국 정착과 적응을 돕는 단체인데요. 사단법인 딱친구의 최삼순 이사장님, 또 이수강 사무총장님 두 분 모시고 탈북민들의 현실, 더불어서 통일 한국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함께 좀 생각해보죠. 두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 딱친구라는 단어의 의미를 제가 앞서 소개했는데 지난해 출범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딱친구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이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딱친구는 북한에서 사용하는 둘도 없는 친구라는 표현입니다. 네. 가장 제일 친한 친구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이 딱이라는 단어는 just, 친구는 friend라는 그 말을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영어로는 best friend입니다. 그래서 이 딱친구라는 용어를 네. 저희들이 탈북민과 정말 가족 같은, 정말 친구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런 딱친구라는 그 사단법인 명칭을 가지고 작년 2024년 10월 14일 날 통일부로부터 사단법인 비영리 사단법인 인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번에는 이사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 어떻게 이 탈북 주민들의 현실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까? 이렇게 그 탈북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근거는 네. 우리 교회 부산서교회가 6.25 동란 때 52년에 평양 서문박교회 성도들이 피난을 와서 세운 교회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7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네. 그동안 제가 이제 이 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20년이 가까이 되었는데 계속해서 교회에 부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며 기도해 오는 가운데 네. 우연찮게 몇몇 그 박사님 세 분하고 또 목사님 세 분, 기업인 몇 분 이렇게 해서 갑자기 이 모임이 결성되었고 네. 그래서 그 이제 지금 이제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 9월 12일이군요. 보니까 오늘 여기 면허증이 있는데 네. 9월 12일에 통일부로부터 법인을 받고 지금까지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사장님이라고 이제 불러드렸는데 네네. 사실은 이제 목사님이시기도 한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 이탈 주민 현황부터 좀 짚어보죠. 사무총장님, 예. 부산에는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이 북한 이탈 지금 주민들. 현재 2022년 기준에 935명이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경남에 한 3,000명 정도.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 3,500에서 한 4,000명 정도 건하고 특히 그 분포들을 보면 기장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사하구가 많고 그 다음에 강서구, 해운대구 이렇게 골고루 분포대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들이 이제 북한을 떠나온 이유가 다양할 것 같은데 어떠한 이유로 북한을 떠나서 부산에 왔습니까? 네. 대부분 이렇게 북한 탈북민들을 이렇게 제가 상담을 하면서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많이 탈출을 그게 가장 큰 이유군요. 예, 예. 그러고 이제 식량 부족과 또 경제적으로 이렇게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고 거기 이제 52.8%예요.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네. 그다음에 배가 고파서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남한으로 넘어온 게 그게 81.7%예요. 그렇다면 북한의 사태를 현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넘어온 게 이제 중국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좀 많이 벌기 위해서 또 남한으로 또 오신 분들도 있고 자유를 찾아서 오신 분도 있고 그다음 북한 체제에 대한 불만도 가진 분이 23.6%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체제에 대한 불만도 분명히 있군요. 예. 자, 한국에 들어오는 경로 또 정착하기까지의 이제 과정도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대부분 이제 중국을 경로해가 오는데 북한 주민들이 중국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생활하다가 아까지 말씀드린 우리가 우리 한국으로 오게 됐던 게 경제적 어려움이라든지 자유를 찾아서 북한 체제에 불만해서 그리 나오는 분인데 그분들이 대부분
중국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넘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는 제3국을 통해서 몽골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라오스 같은 거, 캄보디아 등을 거쳐서 우리 한국으로 넘어오는 경우이고요. 네. 그다음에 직접 입국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 이사장님, 이 네. 탈북민들이 네. 한국에 와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사장님께서는 이제 탈북민들을 같이 네, 네. 생활하고 마주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들의 고민과 고충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들의 고충은? 그렇죠. 이제 가장 급선무는 네. 사상적인 것 같아요. 사상적인 예, 이념이 다르니까 거. 네. 그 단어를 쓰는 구사하는 거라든지 또는 적응하는 데 있어서 네. 통하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소통이 잘 안 되니까 또 뜻도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사상적으로 늘 뭐 김일성 주체사상을 배우다가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배려하는가 이런 것은 배운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더 그런 오. 쪽에서 적응하기가 힘든 것 같고 그렇군요. 예, 그게 제일 저는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사무총장님께서 봤던 북한 이탈 주민들의 어려움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역시나 체제에 대한 사상, 예, 체제. 그런 게 이제 가장 적용하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 특히 이제 언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한국 남한 그 주민들이 그분들에게 가 있는 사회적 편견 그다음에 문화적 차이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고 특히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사실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자료를 조사를 해보니까 취업 문제가 가장 크더라. 취업. 예. 그래서 2022년 기준에 실업률이 높고요. 그다음에 전체 남한 실업률의 한 2배, 2배 정도가 실업률이 높다니. 그분들이 내려와서 생활하는데 가지고 있는 개인의 어떤 재능, 능력 이런 거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네. 그분들이 하면은 결국 남한에 넘어오면은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쉽게 몸으로 할 수 있는 일밖에 없었다. 그런 게 이제 문제가 육체 노동. 예, 육체 노동을 그렇군요. 하겠다. 그러니까 두 분 말씀을 이제 종합해 보면 북한에서 살기 힘들어서 내려왔는데 여기서도 살기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뭐 편견, 뭐 네. 소외감도 있을 거고 어떻습니까, 사무총장님?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담을 해보면은 네. 정신적인 문제가 제일 큽니다. 정신적 문제. 예, 그래서 우울증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외상 후 스트레스라든지 질병 같은 거 그런 거죠. 제가 목사님하고 2년 전에 그 탈북민 한 분을 이렇게 케어를 해줬거든요. 네. 원룸을 이렇게 제공해주고 그분들을 오, 케어해주고 네. 주일날 와서 예배도 드리게 해주고 계속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주일날 오는 건 괜찮아요. 오는데 그 주에 월화수목금 토까지 네. 자유로운 생활하다 보니까 방관이 돼버리죠. 방조 대표님 그분들이 생각에 대해서 우리인데 아주 적응을 못하니까 결국 이제 많은 병을 안고 요양원에 가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분들을 네. 직접적으로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그 이사장님도 네네. 그분을 지금 떠올리신 것 같은데 가장 예. 안타까웠던 게 뭐예요? 역시나 경제적 문제였습니까? 경제적으로는 이제 그분은 사실은 네. 이제 정부 지원금을 받도록 그 시스템을 마련해 줘서 받고 있었고 네.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네. 가장 아까 말한 소외 문제입니다. 소외감. 누군가와 음. 대화도 하고 싶은데 대화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분이 사실은 마지막에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버렸어요. 아이고. 그래서 지금은 요양시설에 가 계시는데 늘 뭐 술로만 이렇게 연명하죠.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까웠고 지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아까 말한 그 탈북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 많이 겪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네. 사실은 여기 와서 편하고 좀 이렇게 뭐 인간답게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자기들의 그 자책감이라 하나 뭐 그런 것도 다시 가지게 네. 되고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두 분께서 만든 게 이제 딱친구라는 네, 단체인데 네. 이 탈북 주민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활동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먼저 이 탈북 주민자치센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무총장님, 이거는 어떤 센터입니까? 탈북민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주민센터를 만들었었어요. 이번에 2025년도 올해. 예, 어렵죠. 3월 그 6일 날
발족식을 가졌었습니다. 오. 그래서 이제 그 발족식을 가질 때 저희들이 이제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는 그런 하고 네. 그분들이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시키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자가 건물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자가 건물에 1층은 식당을 오픈하고 식당이요? 예, 식당을 오. 오픈하고 2층, 1, 2층은 식당을 오픈하고 3층은 커뮤니티 장소를 만들어서 네. 탈북민들이 와서 신앙적인 상담, 그다음에 심리적인 상담, 여러 가지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었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렇게 계획은 가지고 있고 아직은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미진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 탈북민 주민자치센터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사구 신평동인데 네. 그 과거에 이주 마을이라고 일제 시대 때부터 그다음에 북한 우리 전쟁이 일어나고 피난민들이 거기 와서 이주했던 그 마을이에요. 아주 낙후된 마을인데 완전 그 성냥갑처럼 닭장처럼 그래 지었던 그런 집이에요. 골목도니까 굉장히 그걸 어떻게 보면은 리모델링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네. 그분들이 이제 거기서 생활하면서 거기서 이제 이 식당을 오픈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센터라는 곳에 1, 2층은 식당, 3층은 커뮤니티 공간 예. 이렇게 만드는 거군요. 근데 이게 일방적인 원조가 아니라 자조 그룹을 형성하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아리랑 봉사단 역시 탈북민들이 중심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엔 이사장님께서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분들도 여기에서 그분들이 이제 그 원장님은 한 20년이 넘었어요, 오신 지가. 그래서 한국에 와서 혜택만 받는 게 아니고 네. 이제는 이분들도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봉사단이 조직되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 봉사단을 하면서 자기네들끼리도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그리고 그 지역이 또 소외계층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니까 그분들에게도 자신들이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을 봉사를 하는 김치 봉사를 한다든지 또 손케어 뭐 이런 게 있어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지역민을 섬기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네네. 아니 아까 식당을 얘기하셨잖아요. 네네네. 어떤 식당이에요 대체? 북한식 식당인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한경도 쪽에서 있는 그런 맛인데 네. 옥수수 국수. 옥수수 국수. 예. 그다음에 고향 맛 초두부. 우리가 두부 하는 게 이제 손두부 이렇게 부드러운 두부인데 네. 그분들은 이제 그 새로운 방법을 해갖고 초두부를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한번 먹어보니까 어때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아, 맛있어요? 예,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북한식 그 온면, 냉면 같은 거. 예. 그다음에 북한식 콩국수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그 전에 우리가 식당 오픈하기 전에 본인들이 이 봉사를 하면서 했었는데 거기 오신 분들이 북한식 정식도 먹고 싶다. 정식도. 예. 북한식에서 이제 정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그 정식하고 메뉴가 똑같겠죠. 네. 그래서 북한식 반찬을 만들어서 밥도 해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메뉴도 만들어가고 지금 지금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3월 6일 날 오픈했으니까. 예. 그럼 가면 옥수수 국수, 뭐 두부, 예. 온면, 예. 북한식 정식 먹을 수 있는 겁니까? 네. 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게 우리 입맛에 좀 맞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두 분은 한번 드셔보셨을 것 같은데 입에 맞습니까? 오픈식 하면서 네. 여러분들이 이제 초청을 해갖고 했는데 좀 다양한 반응이 일어나더라고요. 어때요? 예, 그래서 반응이 이제 어때요? 반응이 이제 좋은 분도 있고 나쁜 분도 있는데 제가 그걸 하기 전에 네. 이미 우리 북한에서 북한 이탈 주민이 운영을 한 식당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한국의 어떤 그걸 이제 리서치했던 그런 자료들을 보니까 굉장히 좀 긍정적이더라고요. 그 긍정적이다는 게 뭐냐면은 남한 사람들의 입맛에 맞춤 변형시키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순수하게 북한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향신료가 들어가도 우리 좀 입맛에 안 맞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아마 그것만 조금 변형시키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나타나리라 생각합니다. 네, 이사장님은 어떠셨어요? 드셔보시고. 뭐 비슷한 생각입니다. 제가 그 향신료 이런 걸 별로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부탁하기를 일단은 이제 이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일단 그래도 이제 그 영업을 해야 되니까 한국의 입맛에 맞는 그런 그
음식으로. 예, 음식으로 그렇게 조금씩 변형시키면 좋겠다. 그렇게 조언했습니다. 예. 아니 딱 듣고 나서 저부터도 궁금하거든요. 북한에서 먹는 음식이라고 하니까 궁금해서 찾아갈 것 같은데 이런 호기심, 이런 관심들이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좀 예. 예상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여기 이제 사하구에 지금 우리가 보면은 그 랜드마크라는 게 감천문화 마을이 있잖아요. 그죠? 네, 네, 예. 있죠. 예.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사하구에서 어떤 랜드마크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좋을 것 같다. 감천문화 마을도 굉장히 열악하다 보면 열악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신평도 이주 마을이 되니까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지리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한식 음식을 통하면은 하나의 북한 마을을 거리를 만들 수 있는 네. 그런 쪽이 될 것 같다.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런 제안서를 지금 만들어서 사하구에 이제 제출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떠오른 게 우리가 여름에 냉면 먹으면서 평양식 냉면 찾아다니면서 먹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국수 같은 경우도 네, 맞습니다. 두부 같은 경우도 어떤 브랜드가 돼가지고 예. 사람들한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브랜드를 네. 이제 단순히 우리가 이제 국수가 이렇게 보면은 일반 당뇨 환자라든지 혈압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 혈당을 올리는 게 이제 탄수화물이 많다 보니까 그 치명적이거든. 그분들이 야. 그 거리를 가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새로운 그 어떤 레시피를 만들어서 이 엽록소라는 그 제품을 넣어갖고 하면은 네, 네. 혈당을 조절해주고 당뇨도 낮출 수 있는 면인데. 면인데 그런 걸 이 제조 공법을 통해서 그래서 새로 시작을 한번 완전 해보려고 건강식이겠습니다. 합니다. 예, 완전 건강식이죠. 예. 그렇군요. 누구나 먹을 수 있는. 네. 또 이 탈북민들의 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그 사회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저희들이 이제 그 딱 친구가 가장 큰 이 사업 목적 중에 하나가 창업을 이해할 수 있는 창업이요? 예, 창업 교육. 그러니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게 기능공. 앞으로 우리 사회가 라이센스가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자격증. 예. 라이센스에 대한 그런 자격증, 전문 자격증을 교육시키고 향후 우리 사회가 가는 트렌드에 대한 뭐 드론이라든지 자동차 정비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시켜서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취업을 한다든지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좀 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딱 친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정체성이 뭐냐면은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는 자조할 수 있는 자력을 키우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그 아리랑 봉사단 허원장님은 자기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자기가 도움을 받았으니까 다시 사회로 환원시키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을 우리가 직접 5분에 실천을 한번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탈북 주민들 생활을 좀 살펴보면 이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뭐 자립, 자조할 수 있는 그 생활 여건을 만든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자녀들 또 교육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래요. 그게 이제 풀어야 될 하나의 큰 숙제입니다. 저희들도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딱 친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건 우리 사회가 같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가야 될 그런 큰 숙제라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남한으로 내려왔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정치적인 사상적인 그게 이제 사실은 잘 안 변해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아직도 김일성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절대적이에요. 아 그래요? 예. 아니 근데 그거를 이제 한국에 와서 느끼게 되는데도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뭐 소위 말해서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죠. 변하지 절대적이다. 않습니다. 네. 거기 이제 세뇌 교육을 받아서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변화시키려고 저희들이 이제 상담도 하고 트라우마를 치료해주고 그런데도 순간적으로 변해요. 그런데 딱 결정적인 순간에는 또 이렇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그걸 변화시키려면 우리 한국 사회에 적응을 시키려면 그 자녀들을 네. 1.5세대 내년 2세대가 변화시켜서 그분들이 진짜 한국 사람으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단기간에 될 수 있는 건 아닌가 보군요. 예. 그래서 그걸 대안학교로. 네. 그래서 이제 탈북 청소년의 현실과 이 대안학교 설립 계획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사장님 네네. 어떻습니까? 아까 이제 사상 얘기에 대한 부분들을 어려워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와 있는 1세대들은 사실은 이게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다음 세대를 우리가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면은 대안학교가 반드시 필요하죠. 네. 지금 이제
물론 그 자녀들이 일반 학교에 가서 적응을 하면 좋은데 그게 좀 잘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특수한 학교들을 좀 마련해서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여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딱 친구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자, 북한에서는 남과 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짓고 있고 우리 역시 뭐 굳이 통일이 필요한가 따로 살자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 같아요. 어쩌면 북녘의 고향과 가족을 두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탈북민들이 이 단절을 해소할 열쇠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사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우리 딱 친구가 이제 이 출발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첫걸음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작은 기관이지만 나중에 관심을 많이 모으다 보면은 일을 할 수 있는 일들이 범위가 커지게 될 거고 가장 궁극적인 것은 네. 사실은 이 딱 친구를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통일에 대한 마중물이 되는 그런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익숙하던 멜로디와 가사가 점점 가물해지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이산의 아픔, 또 조국 분단의 현실을 이렇게 고통 가운데 견디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해야겠죠. 이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힘, 이웃들과 친구들과 함께 걷는 길에서 차곡차곡 좀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딱 친구의 역할이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데요. 자, 매거진 초대석 오늘은 탈북민들의 좋은 친구 사단법인 딱 친구의 최삼순 이사장님 또 이수광 사무총장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